민수는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한글도 빨리 깨치고 숫자도 금방 이해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항상 100점을 맞았다. 3학년이 되면서 문제 난도가 높아지자 민수는 문제를 풀다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바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영이는 어려서부터 머리 좋고 영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뭐든지 1등을 도맡아서 칭찬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클수록 지영이는 승리에 집착했다. 보드게임을 할 때도 이기려고만 해서 친구들은 지영이와 잘 놀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아동심리학자로 4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왔다. 내가 상담했던 아이들 가운데 가장 불행하거나 지쳐있는 아이들은 바로 똑똑한 아이들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서 남다른 기대를 받아왔던 아이들은 크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보였다. 문제점 1. 실수를 두려워한다. 똑똑한 아이들은 그동안 뛰어나게 해왔으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완벽주의의 덫에 빠지기 쉽다. 완벽하게 해내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치욕스럽게 생각한다. 때문에 사소한 실수도 넘기지 못한다. 문제점 2. 승패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똑똑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결과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는다. 100점 맞았네. 최고야. 1등 했구나. 대단하다. 결과에 대한 칭찬을 자주 들으면 패배는 똑똑하지 않다는 말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아이는 점점 승리에 집착하게 된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친구들과 놀 때도 적절하게 협동하고 경쟁할 줄 모른다. 단체 활동이 힘들어 피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점 3. 노력하지 않는다. 똑똑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노력 없이도 잘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력의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쉽게 얻는 성취에만 익숙하다 보니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좌절감을 느끼고 금세 포기해버린다. 새롭거나 어려운 일은 시도하지 않으려고 한다. 노력을 해도 못한다는 게 들통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똑똑한 아이들은 점점 잠재력을 잃어간다. 아이가 열정을 발견하고 노력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 1. 성공의 종류를 잘게 쪼개라. 완벽주의의 덫에 빠진 아이는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에게 모든 일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런 아이에게 부분적인 성공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면 실패했을 때 느끼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훌륭하게 연주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질이 필요하다. 무대에 올라갈 용기, 실수 없이 악보대로 연주하기,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연주하기, 멜로디를 정확하게 연주하기, 감정적인 느낌을 전달하기. 이처럼 성공의 종류를 잘게 쪼개서 어떤 일이 꼭 성공이나 실패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준다. 만약 아이가 피아노 대회에서 도입부 연주를 망쳐서 괴로워한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도입부를 틀려서 속상하구나. 하지만 용기 있게 무대에 올라가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연주했잖아. 정말 잘했어.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2. 패배에 대한 참을성을 키워준다. 아이가 승리와 패배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다. 먼저 아이가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해 도전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 횟수를 세거나 시간을 재면 좋다. 숨을 참거나 장애물을 넘어 달리거나 빨리 구구단을 외우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성공과 실패를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아이와 부모가 팀이 되어 협동하는 게임을 한다.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패배로 인한 실망감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거의 다 왔는데. 하긴 매번 이길 수는 없지. 다시 한번 해보자. 아이가 속임수를 쓰면 그냥 넘어가지 마라. 부모가 아이의 속임수를 눈 감아주면 친구들과 놀 때도 속임수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와 게임을 할 때는 이기려고 애써야 한다. 부모를 상대로 하는 게임은 아이가 패배를 배울 가장 안전한 상황이다.
최선을 다해 아이와 경쟁하면서 아이가 패배에 대한 참을성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자. 3. 아이만의 전기 작가가 되어라. 노력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동기를 부여해줘야 한다.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방법은 부모가 아이만의 전기 작가가 되어주는 것이다. 먼저 아이의 성공 스토리를 수집한다. 아이가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스토리를 찾아본다. 우연으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닌 노력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여야 한다. 이야기를 찾아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너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아이야. 그런 다음 이 진술을 뒷받침할 일화를 들려준다. 네가 자전거 보조바퀴를 떼던 날이 생각나는구나. 처음에는 넘어질까봐 걱정하고 포기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계속 시도하더니 결국 해내더구나. 이 외에도 아이가 책임감 있게 노력한 일을 소중히 여기고 수시로 들려준다. 이때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는 자신이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확립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길잡이다.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안내해주자. 내 아이의 영재 모먼트를 키워주는 7가지 심리 육아법. 머리 좋은 아이는 이렇게 키웁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